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피부에 관련된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꿀 피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부터 댓글에서 커뮤니티에서 피부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피부를 좀 광이 나게 하고 윤기 나게 하고 좀 덜 상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자료에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특정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뭐를 했을 때 좋더라, 어떤 음식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특정 음식이나 화장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좀 과학적으로 피부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부는 먼저 피부의 위층인 피부 보호막이 있고 피부층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아래층이 있습니다. 그럼 피부의 층은 또 표피와 진피로 나뉘게 되고 표피는 또 5층으로 나뉘게 되고 진피는 또 유두진피와 망상진피로 나뉘게 되고 또 피하 지방층인 피부 밑층은 혈관이나 모발의 뿌리, 땀샘의 뿌리 등이 존재가 하는 곳이죠. 그러면 이 세 층이 다 좋아야지 피부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피부 위층인 피부 보호막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부 보호막은 피지선에서 분비가 되고 피지 분비선에서 고르게 잘 분비가 되면 피부에 윤기가 나게 됩니다. 이 피부 보호막은 쉽게 말하면 피부를 코팅하는 왁스 또는 피부에 있는 기름층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말의 갈기를 봤을 때 좀 비싼 그리고 좀 좋은 동물일수록 털에서 윤기가 나고 광기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이 피부의 보호막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적당한 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면 윤기가 광기가 나는 그런 꿀피부 같은 느낌이 보일 수가 있겠죠. 피부의 보호막인 피지층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쿠알렌, 또 왁스 에스테르 등 기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층이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피부 보호막이 많이 생성이 되고 적게 생성이 될까요? 이 피지층은 결국 피지선에서 나오고, 이런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이 피지선의 분비를 하는 것은 ACTH라는 뇌 하수체에 있는 아데리노콜티코 트로픽 호르몬이라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피지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ACTH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피부의 보호막을 생성을 시키고 줄이고 하는 호르몬이 ACTH다. 그런데 이 ACTH는 4가지 호르몬의 영향을 또 받게 되죠. 첫 번째는 이 피지선을 자극을 시키는 것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첫 피지선의 분비를 촉발을 시키게 되고 피지선이 생성이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빠르게 분비가 되도록 하려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에 또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가 피지선 하나가 사멸에 나갈 때, 마무리할 때 피지선의 분비의 양을 줄이는 게 여성 호르몬이다. 종합해보면 ACTH라는 뇌하수체 호르몬이 전체적인 조절을 하고, 그게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 5가지 호르몬이 분비의 속도를 조절해서 분비의 막을 두껍게 했다, 줄어들게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되겠고요. 갱년기나 노화기가 되면 그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지선도 줄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름지거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ACTH의 직접 영향을 받는 부신의 활성도와 관계된다. 그래서 부신이 건강할수록 우리 몸의 피부의 보호막이 튼튼해지고, 부신이 약할수록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 ACTH가 피부에 바로 보호막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부신의 콜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또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을 시키는 이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신이 필요해질수록 우리 몸이 건조해진다. 부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허하다든지 갑자기 일었을 때 어지럽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점점 건조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신 피로를 유발하는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늦게 잔다든지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러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피부의 보호막층을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신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부신의 피로의 원인인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려면 쉬어야 됩니다. 결국 피부의 보호막층은 잘 쉬어야지 피부 윤기를 낼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층은 어떨까요? 피부는 말씀드린 대로 표피에는 5층 그리고 진피는 2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피는 쉽게 말하면 사과의 껍질과 같이 병충해를 예방해주고 또 방수 역할도 하고 온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피층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햇빛을 잘 봐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햇빛을 봐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렇지만, 또 너무 햇빛을 안 봐서 피부가 하얘지는 것은 미용상 보기 좋은 것이 피부는 얇아서 나중에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표피의 스킨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멜라노사이트가 위치한 기저층이 두꺼워져야 되고, 그러면 햇빛을 적절하게 노출이 되어야지 멜라닌이 잘 생성되는 기저층이 두꺼워지고, 또 기저층에는 비타민 D 형성도 하는 곳이 있고 멀켈셀이라고 해서 이 기저층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표피에서 여러가지 우리 몸의 멜라닌을 도포를 해서 방사선 우산 역할을 해주고, 비타민 D를 흡수를 해서 우리 몸의 뼈를 강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합성을 해서 우리 몸의 마음의 건강 그리고 장의 건강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표피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적당히 노출이 되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피부의 진피층은 유두진피와 망상진피로 나뉩니다. 유두진피는 계란판처럼 볼록볼록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유두진피라 하고, 느슨하고 거기에는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어서 주로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진피는 좀 더 컴팩트하고 좀 탄성이 있는 콜라겐 덩어리, 단백질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상부인 유두진피층이 좀 두꺼워지려면 혈관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될 거고요. 혈관이 발달되려면 근육이라는 모터 엔진이 좀 더 강해서 근육을 많이 써줘야지 피부에 진피 있는 혈관이 두꺼워진다. 결국 유두진피가 두꺼워지려면 혈관이 커야 되고, 혈관이 크려면 혈액량이 많아져야 되고, 혈액량이 많아지려면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많이 써야 된다. 근육을 많이 쓰려면 결국은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해당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두진피 밑에 있는 망상진피인 콜라겐층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콜라겐층은 결국은 낮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생성이 됩니다. 낮에는 소비를 해서 피부의 껍질인 케라티노사이트, 각질세포가 벗겨져 나가는 것이고요. 밤에 콜라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고, 성장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콜라겐이 그만큼 많이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는 혈관이 두꺼워져 있어야지 그 혈관의 영향물을 받아서 콜라겐이 두꺼워진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유두진피를 두껍게 하고, 잠을 잘 자서 망상진피를 두껍게 해서 피부의 진피층을 두껍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잠을 하루 종일 자거나 12시간 이상 자는 이런 수면 시간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인 밤 11시부터 4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지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그게 세로토닌이 밤에 또 멜라토닌이 바뀌고, 밤에 멜라토닌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두껍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피부의 아래층인 피하지방층은 어떨까요? 피하지방층에는 지방도 있고 혈관, 림프, 그리고 땀, 세맥, 뿌리, 모근 등의 중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의 온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준 역할도 하고, 지방이 우리 몸에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없어도 피부에 있는 열들이 소실되기가 쉽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바디 검사를 했었을 때 근육은 많고 지방량의 수치는 훨씬 적은 거를 마치 좋은 수치처럼 보통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 지방이 점점 없어질수록 근육은 많이 드러나서 외모상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온도를 잡아주는 지방층이 없어짐으로써 피부의 온도 유지가 좀 덜 될 수가 있고, 피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피부의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부 지방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부 지방층이 얇아진다면 모근의 안정도도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피부 지방층에 있는 림프가 오염이 된다면 그 림프의 찌꺼기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피부를 좀 더 예민하게 할 수 있다. 림프 오염 증후군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프 오염의 원인은 화학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것으로 따지면 화학 첨가제가 될 것이고요. 이런 가공탄수화물, 피자, 치킨, 사이다, 콜라 이런 걸 많이 드셨을 때 피부 지방층 밑에 있는 림프의 찌꺼기가 많아지고 운동을 해서 땀을 보내지 못하면 피부는 예민해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신의 피로로 늦게 자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면 피부의 보호막이 얇아지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햇빛의 알레르기 등 피부 밑이 독성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 피부막이 벗겨진다면 우리 옷을 염색하는 화공약품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은 바깥에만 좋은 걸 바르는 게 아니라 안쪽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림프의 오염을 막아야 된다. 이런 림프의 오염을 막으려면 먹는 음식에 가공식품을 드시지 않고 야채라든지 채소, 현미 이런 식물식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몸의 하수구인 림프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피부 보호막인 피지층을 건강하게 하려면 부신 피로가 없도록, 부신이 건강해지도록 해야 되고 결국 잘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표피층을 건강하게 두껍게 하려면은 햇빛을 적당히 노출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층 중에 진피 상부층이 두껍게 건강하게 되려면 혈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운동이나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피부 진피층의 아래층인 망상진피층이 좀 두껍게 건강하게 되려면 잠을 잘 자고 일찍 자서 숙면을 취해야지 실제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되려면 결국 피부의 지방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피부의 림프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공식품 먹지 말고 깨끗한 항산화 식품인 식물식으로 채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결국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는 것이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좋은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피부에 좋은지 이런 현혹된 마케팅에 쏠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깥에도 화학물질인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바르게 되고,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영양제로 풀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도 인공 합성이 된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결국 바깥도 화학물질, 안도 화학물질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피부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양제만 먹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데 늦게 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질 수 없겠죠. 스스로 피부를 나쁘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똑똑한 시청자분이시라면 피부의 건강의 기본인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부신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그런 5가지가 진정한 피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